9페이지요. 강의 노트는 9페이지. 요약집은 9페이지. 요약집은 9페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있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약집은 9페이지. 쏘면 나중에 보시면 되죠. 자, 103조를 보세요. 반사회 질서의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 선량한 풍속,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령이 무효다.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고요. 무효행위 추인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 안 되고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746조는요. 불법의 원인, 이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 반사회 질서행위거든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마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급여자의 상대방 즉 처백에 있다. 급여자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먼저 이제 여러분요, 103조에 관한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기본적으로 첩계약이라는 걸 봐야죠. 첩은 온 동네가 무효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요. 그런데 첩계약을 뭐라고 해소하고 그 다음에 양육비하고 뭐를 준다? 생활비를 주는 거, 이것은 괜찮죠. 그 다음에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익이죠. 공익이냐 사익이냐. 사익인 것은 뭐가 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강제 집행 면탈이에요.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권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이다.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매입을 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뭐죠?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대가라든가 그 다음에 반대급부라든가 반대급부요. 반대급부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말 있죠. 이러면은 103조 위반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죠?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대가를 줬다. 공무원한테. 자, 두 번째는요. 공무원한테 청탁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수사기관 가장 많이 나왔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뭐죠? 돈을 받았다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아무튼 이 말하고 뒤가 대가다 반대급부다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돈이란 말이 있어도 103조 위반이 아닌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노태우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 103조 위반이지만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 임치하는 것.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지직 있죠. 주지직을 3억 원을 샀죠. 그럼 103조 위반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전에 주지로 뭘 했다? 임명했죠. 주지 임명행위 자체.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증언이죠. 증언의 대가.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 괜찮죠? 용인되는 정도로 초과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용인 안 돼 용인. 그래서 용인되는 정도 증언 용인되고 초과가 안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위약벌이죠. 위약벌이죠. 위약벌 약정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현저하게 과도하다. 과도. 그러면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증언이에요. 그래서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 가장 많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증언의 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정 기간.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는요,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말 있죠? 일이 있어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건 위반이죠. 일정 기간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강박은 원래 취소할 수 있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 강박이 무효가 될 수 있죠. 무효는 뭐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또는 극심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가 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여기 있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 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도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도박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도박 자금에 대해서 도박 자금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되죠. 변제 약정 된다 안 된다? 변제 약정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러면요. 도박 자금에 대해서 이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양도하기로 하기로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양도하기로 했다는 것은 변제하기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박 자금을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 돼 안 돼? 안 돼. 근저당권 했다. 근저당권 했다.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도박 자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박 자금이라든가 첩이라든가 첩 관계에서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줘 버리면 말소 청구를 못 해.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권 등기만 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까요? 40번. 사회의 질서 위반을 이유로 사회의 질서 위반 주할 것이고 이때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령의 무효동그라미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2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왜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그때의 주택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불문하는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불문해. 자, 그럼 봐봐.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죠.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라고 나오냐? 무허가 호텔 숙박계약, 무허가 호텔 숙박계약 똑같은 말이죠. 무허가 호텔 숙박계약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숙박계약을 뭐라고 보냐? 판례가 임대차로 보거든요. 임대차.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호텔의 숙박이란 말이나 무허가 건물의 임대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원래는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인데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무허가 호텔의 숙박계약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판례가 숙박계약을 뭐라고 얘기했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대행위다 이런 말이죠. 43번 첩계약의 대가죠.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이죠. 그럼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옆줄 긋고 첩이 소유자. 따라서 44번 봐봐. 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거기 주고 증여받은 첩 이퀄 소유자. 증여받은 첩, 그러면 소유자죠.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그 사실을 알았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았던 경우에도 취득한다. 알았던 경우에도 써. 그 다음 뭐라 하냐? 엄폐물의 법칙이다. 첩이 이미 소유자이기 때문에 알았죠? 이미 소유자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뭐한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5번은요. 첩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 승인, 본처의 사전 승인 줄 것이고 여전히 불법행위 이렇게. 여전히 불법행위. 사전 승인을 해도 불법행위다 이 말이죠. 46번 첩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을 하여 첩에 대한 증여는 뭐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다. 알겠죠? 그래서 첩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고요. 47번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줄고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그것을 동기가 사회의 질서에 반하죠.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동기는 두 가지 있죠. 하나 봐봐. 하나는 동기에 뭐가 있어? 착오. 또는 뭐가 있어? 동기에 불법. 동기의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동기의 불법은 뭐다? 무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와 동기의 불법 이렇게 두 가지. 착오는 취소, 불법은 무효. 그런데 여기서 동기의 불법에서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둘 다 동기죠? 그러니까 둘 다 동기니까 둘 다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그래서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 질서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이 말이죠. 무효.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강박이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그럼 이것은 뭐다? 그것은 뭐라고 한다?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사용이다 동그라미 하고 이퀄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 그래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 뭐 한다? 옆줄 긋고 취소.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말의 뜻이 뭐죠?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49번. 법률행위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그래서 그 다음에 강박 행위가 극심. 강박 행위가 극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무효. 50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 나왔죠?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퀄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48번부터 50번까지 정확하게 취소, 무효, 진인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돈, 대가, 반대 급부란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거기 뭐라 나왔죠?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을 자신의 에이터를 대신 갚기 위해서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아직 등기해줘서 안 해줬어. 안 해줬죠. 그다 써. 뭐라고 쓰냐면 변제약정이다. 변제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변제약정은 뭐 무효. 이렇게 무효. 그 다음에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 줄고 금전을 대여.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효. 50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에 특별한 청탁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다. 또는요. 공무원의 직무에 특별한 청탁으로 보수로 고의의 금전을 지급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지급한다. 다 지금 뭐가 됐죠? 너가 지금 대가다, 보수다, 대가다, 금전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것을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무효. 최근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 20회, 24회, 25회 그러면 최근에 자주 나온 거죠? 53번은요.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변호사 아닌 자 맨 끝에 써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뭐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54번은요. 불법 밀수에 사용된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줬죠. 불법 밀수 금원 대출 103조 위반이다. 55번은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의 대가 허위 진술 대가로서 모르다는 것 금원을 교부 103조 위반이다. 56번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03조 위반이다. 그럼 57번 약간 다르죠. 원래는 103조 위반이 아니죠. 증언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 거기 통상용인 그것은 유효 수준을 넘는 대가 그걸 초과라고 그래. 초과 이걸 초과 수준을 넘는 조건 초과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그래서 이 증언은 조심해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증언의 대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것은 무효다. OX
X란 말이죠. 통상적으로 용인, 유효, 초가, 무효. 아니죠? 구별을 해야 돼요. 58번은요. 일생 동안, 평생 동안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3조 위반이죠. 그 다음에 59번은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줄곧, 깡만 되겠네. 습관이 돼가지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평생 동안이다, 일정 기간이다. 그래서 이퀄 일정 기간 이 말이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60번은요. 위약벌 약정이죠. 위약벌은 위약벌인데 앞에가 뭐라 나왔죠? 과도하게 중한, 알겠죠? 그 말이 있어야 돼. 과도하다. 그런 위약벌 약정은 무효이다. 61번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은히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103조 위반이 아니다. 60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한다. 민사소송의 승소대가 줄 것이고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됐죠? 또 써 거기다가요. 형사사건 플러스 성공보수금 약정.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을 했죠. 성공보수금 약정, 형사사건. 그것은 뭐가 되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반이다. 아니, 죄송. 민사소송 읽었어요, 그냥. 그냥 형사사건 했죠? 성공보수금 약정 엽주국고 103조 위반, 이렇게. 민사사건은요, 성공보수금 약정이 103조 위반이 아닌데요. 형사사건은 103조 위반이에요. 아마요, 올해 우리가 103조가 나오면 그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있고요. 올해 지금 나온 시험에 거의 모든 시험에서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3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양도소득세 회피. 그 다음에 낮은 금액. 알겠죠? 다운계약서죠? 또는 그다 써.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약성 그 위에다 또 써. 일정 기간 이후 이전 등기하기로 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이전 등기하기로 한 경우, 이렇게. 일정 기간 이후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참고를 하나 써, 밑에다가. 투기의 목적 플러스 세입자 입주권 15매 매입. 세입자 입주권 15매 매입. 103조 X. 103조 위반이 아니다. 왜요? 투기의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103조에 관한 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빠진 것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이중매매가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냐? 지금까지 나왔던 이중매매는 다, 우리가 이문 문제로 사례 문제로 다 나왔기 때문에요. 이론 문제로 나온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103조, 104조가 그렇게 나올 때, 문제 나올 때, 지문으로 하나씩 끼어들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중매매는 다 어떻게 나왔다? 사례 문제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문제를 할 때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본단 말이죠. 65번은요.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줄 것이고, 매도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매도된 사실 알고 동그라미 했어요. 플러스 매도 요청, 점 찍고 유도 플러스 계약 체결, 그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가담은 일단 가박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나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걸 적극가담이라고 그래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거기다 무효라서 뭐죠?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옆줄 긋고 추인 X예요. 그 다음에 66. 우리가 또 66 사이즈 입으려면 좀 힘들죠. 자, 명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 그 매수인이 누구냐면 제3자죠.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가담. 그러면 무효예요. 원래 있죠. 그 매수인 줄 거봐. 그 매수인 선악 불문하고 보호 원칙. 선악 불문하고 보호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로서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67번은요. 비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여기 앞에부터 해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앞에부터 적극적으로 기망, 거기서부터 줄을 가야 돼요. 까맣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망, 그 말이 중요한데요.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 103조 위반. 자, 68번은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 무효. 이런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은 뭐를 했다는 거요?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적극 가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1매수인은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나 직접 말소 청구 X.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직접 말소는 안 돼요. 자,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세요. 법률행위죠? 옆에다 써. 법률행위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경매 X라고 쓰고 경매는 안 돼요. 썼어요?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법률의 규정이므로.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법률 행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당사자의 궁박. 그럼 이때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궁박을 포함하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이런 무경험이 뭐예요?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매 부족을 의미한다. 거래 일반. 이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이렇게요. 그래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다고 해서 몇 배 얘기해? 3배나 4배. 법률행위죠.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 증여, 기부행위, 경매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런 것은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안 되고 뭐는 된다? 전화는 인정. 그게 중요해. 전화는 인정. 거기 끝에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746조는요. 그러나가 뭐냐? 그러나 가로 묶어봐. 그러나 그것을 단서 규정이라고 얘기해. 단서 규정이요.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 줄거 폭리자.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4조에 위반되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 봐봐. 불법 원인 급여 그렇게 돼 있죠. 봐. 어디로 보냐면 이러면 7페이지 한번 와봐. 7페이지. 그럼 7페이지 보면 거기에 746조라고 되어 있나요? 746조 보면 불법 원인 급여 똑같죠?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는 103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다 여기까지만 다 써. 거기다 몇 써봐. 746조 맨 끝에다가 맨 끝에 하살표 그어가지고 본문이라고 써봐. 본문. 746조 본문 이렇게요. 746페이지 보고 있는 건 아니죠. 746조 보고 있죠. 본문. 그럼 그 다음 장 넘겨봐. 그 다음 장 9페이지요. 똑같은 746조죠. 그런데 그러나부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뭐냐?
746조 단서 규정, 단서. 맨 밑에, 9페이지 맨 밑에 불법원인 금액에서 그러나, 그렇게 돼 있죠? 이걸 단서라고 해서 봐봐. 앞으로 보면 법조문 딱 읽을 때 뭐라고 써졌죠? 법문, 단, 또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 단, 또는 그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한다? 단서 규정이라고 하고, 그 앞에까지를 뭐라고 한다? 본문이라고 하고. 따라서 103조죠? 103조는 746조 본문하고 관계가 있고, 알겠죠? 104조는 뭐다? 104조는 746조 뭐하고? 단서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불공정한 법령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셔요. 넘겨 이제 불공정한 법령에도 조금 내용이 103조 못지않게 많이 시험이 나왔죠. 자, 이건 봐요. 잠깐 설명을 해요. 746조 불공정한 법령을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하고 있죠. 그래서 1억짜리죠. 1억짜리는 을하고요. 계약을 해서 2천만 원을 받고요. 5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을한테요. 이렇게 집을 주고 등기를 이렇게 해줬죠. 왜 갑이 을한테요?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는가 이 말이죠. 먼저 여기 객관적 요건이 있죠. 객관적 요건으로 뭐가 있다? 급부와, 그 다음에 뭐요? 급부와, 그 다음에 반대급부죠. 반대급부 간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현저한, 뭐가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불균형, 내가 지금요, 저 멀리 가면 안 돼요. 실장님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요. 몸을 비틀어서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객관적 요건으로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 몇 배다 몇 배? 3배에서 4배.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야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를 뭐라 한다?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유상계약. 유상이니까 뭐는 안 돼요? 무상은 안 돼요. 무상. 무상이 뭐죠? 바로 기부행위, 증여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약인데요. 판례가 얘기하게 단독행위도 인정을 해서 단독행위. 그걸 바로 뭐다? 채권 포기. 채권 포기. 채권을 포기하는 걸 뭐라 한다? 채권 포기를 다른 말로 채무 면제죠. 채권의 입장에서 보면 포기지만 채무의 입장에서 보면 면제해 주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관적인 요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공박하고, 그 다음에 경솔하고, 그 다음에 무경험해야죠. 무경험. 그래서 공박, 경솔, 무경험. 이때 공박은 뭐다? 공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공박을 얘기하죠. 경솔과 무경험은 뭘 얘기한다? 경솔과 무경험. 이것은 뭘 한다? 누구의 입장에서? 대리인. 공박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다. 특정한 행위다.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뭘 한다?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무슨 말이죠? 이용하는. 이걸 우리가 무슨 의사를 한다? 그래서 무슨 의사? 폭리의사. 이렇게. 폭리의사.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증도 전부 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이 무효도 절대적 무효이죠.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막 이거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죠.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은 갑에게 2천만 원 준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이런 섹터에 들어가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돼야 되죠. 불공정한 법령이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누가 증명을 한다? 누가요? 무효를 막는 자, 주장하는 자, 누구다? 갑,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자, 69호부터 한번 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70번, 증여죠, 증여. 증여하고 71번에 무상행위하고요. 증여하고 무상행위. 알겠죠? 이런 것들은요. 또 70번에 다시 보면요.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주는 거 봐.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그것을 기부행위죠. 기부행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거죠. 기부. 증여, 기부. 그 다음에 71번에 무상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72번은요. 경매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73번은요. 경매 절차 똑같죠? 경매 절차 72번하고 73번 똑같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것은 불공정성을 따질 수가 없죠? 7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요건으로서 궁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틀렸네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죠.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지금 했어요?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도 궁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만자를 하는 건 만자를요 지우면 되겠네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를 가리키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궁박이 될 수 있다. 말이 좀 안 따라하면 아무튼 이게요. 이게 뭐냐면 봐봐. 이게 원래 문제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 말하고 정치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는 궁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지금 바꾸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맞았는데, 정확하게 말을 바꾸려면,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인 경우에도 궁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말이 되죠? 그럼 75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77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딱 하기 줄거. 거래 일반.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78번 대리죠. 대리에 의해서 할 때는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79번 여기죠. 이렇게 봐봐. 그러면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갑이 궁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고 하여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 거기까지. 그것을 뭐란다? 객관적 요건 이렇게.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하여 궁박 가로 묶고 궁박 주관적 요건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바로 옆에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주관적 요건 이렇게 되는 거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80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 그러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무효 동그라미하고 절대적 무효이니까 절대적 무효. 옆줄 긋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득한 제3자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8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피해자죠. 피해자는 이미 이해한 것에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 X. 폭리자는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82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그 다음에 줄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리가 성립하는데 악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악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3번은요.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8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봐봐. 맨 처음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갑을 하고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부재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재소 합의 역시도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85번이요. 자요, 저 위에서 찾았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잠깐 쉬었다고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면 돼요. 알겠죠? 법령 해석이요. 여러분요, 토요일날 제가 원래 내일 학원을 잠깐 어쩌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일 와서 하면 여러분 또 중의섭 세법 시간인데 또 이거 가져오라기는 그렇고요. 일단 여러분 토요일 있죠. 토요일날 여러분요, 이 책하고 사례 문제집하고 같이 좀 가져오세요. 토요일날. 알겠죠?